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점심은 뭘 드셨나요? 저는 오늘 아침장을 보러 시장에 갔다가 골목 어귀에 있는 중국집 앞을 지나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순간 볶은 춘장 냄새가 바람을 타고 확 풍겨오는 거예요. 참 신기하죠? 냄새 하나가 사람을 단숨에 50년 전으로 데려갈 수 있다니 말이에요. 그 냄새를 맡는 순간 저는 그만 그 자리에 우두커니 써버렸습니다. 눈앞에 까까머리 남동생의 모습이 아른거리고 단발머리에 하얀 원피스를 입었던 제 모습이 떠올랐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점디 젊었던 우리 아버지의 얼굴이 선명하게 보이더군요. 오늘은 여러분께 제 인생에서 가장 맛있었던 짜장면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도 비슷한 기억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함께 그 시절로 돌아가 볼까요? 1970년대 초반이었어요. 제가 국민학교 6학년을 졸업하던 해였죠. 요즘 말로 하면 초등학교 졸업식이겠네요. 그때는 정말 졸업식이라는 게 대단한 행사였습니다. 지금처럼 가볍게 넘어가는 게 아니었어요. 졸업식 전날 어머니는 밤늦게까지 한복 다림질을 하셨어요. 옥색 저고리에 남색 치마. 1년에 한두 번 꺼내 입는 귀한 옷이었죠. 저도 머리를 곱게 닦고 하얀 블라우스와 감색 치마를 차려입었습니다. 그 옷도 언니가 입던 걸 물려받아 어머니가 밤새 기워서 맞춰주신 거였어요. 졸업식 날 아침 운동장에는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밀가루를 뒤집어 쓴 선배들, 꽃다발을 든 동생들, 곱게 차려입은 어머니들. 그 풍경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식이 시작되고 교장 선생님의 긴 훈화 말씀이 있었죠. 여러분은 이제 중학생이 됩니다. 나라의 동량이 되어야 합니다. 그때는 그 말씀이 얼마나 길게 느껴지던지요. 하지만 우리는 모두 반듯하게 앉아서 끝까지 들었습니다. 그게 예의였으니까요. 그리고 드디어 졸업장을 받는 순간이 왔어요. 빛나는 졸업장을 타신 언니께 꽃다발을 한 아름 선사합니다. 그 노래가 운동장에 울려 퍼지면 가슴이 뭉클해지곤 했죠. 저도 모르게 눈물이 핑 돌았던 기억이 납니다. 졸업식이 끝나고 나니 아버지가 오셨더군요. 평일인데도 공장 일을 반차를 내고 오신 거예요. 땀에 젖은 셔츠를 입고 계셨지만 얼굴에는 환한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우리 큰딸 졸업 축하한다. 오늘은 아빠가 특별한 거 사줄게. 그 말을 들은 순간 동생과 저는 서로 얼굴을 쳐다봤어요. 우리 둘 다 알고 있었죠. 특별한 것이 뭔지 말이에요. 바로 짜장면이었습니다. 지금 젊은 분들은 이해하기 어려우실 거예요. 짜장면이 뭐가 특별하냐고요. 하지만 그때는 달랐어요. 짜장면은 1년에 한두 번 생일이나 졸업식 같은 특별한 날에만 먹을 수 있는 귀한 음식이었습니다. 지금으로 치면 뭐라고 비유해야 할까요? 아마 고급 호텔 뷔페쯤 되려나요? 우리 가족은 골목 어귀에 있던 만리장성이라는 중국집으로 향했습니다. 빨간 글씨로 쓴 간판이 멀리서도 보였죠. 가게 앞에는 벌써 졸업식을 마친 다른 가족들로 북적거리고 있었어요. 여기 짜장면 내시오. 아버지의 우렁찬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내시오. 온 가족이 먹는 거예요. 제 가슴이 두근두근 뛰었습니다. 식탁에 앉아 기다리는 시간이 얼마나 길게 느껴지던지요. 먼저 노란 단무지가 나왔어요. 새콤달콤한 그 맛. 식초 냄새가 코를 찔렀지만 너무 좋았습니다. 나무젓가락을 비비작거리며 기다리는 그 설렘이란. 드디어 짜장면이 나왔습니다. 네 그릇의 짜장면이 철가방에서 꺼내져 우리 앞에 놓였어요. 김이 모락모락 나는 까만 면발. 오이채와 단무지가 예쁘게 얹어져 있었죠. 자, 어서 먹어. 불어터지기 전에 비벼. 어머니의 말씀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동생과 저는
허겁지겁 비비기 시작했어요. 까만 춘장이 면에 골고루 섞이도록 정신없이 젓가락을 돌렸죠. 입 주변에 턱에 코 밑에까지 시커먼 춘장이 묻어도 아랑곳하지 않고 먹었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맛있었어요. 달콤하면서도 짭조름한 춘장 맛, 쫄깃쫄깃한 면발, 아삭아삭한 오이채, 모든 게 완벽했습니다. 한 그릇을 다 먹고 나서도 입맛을 다셨던 기억이 나네요. 그런데 문득 고개를 들어 주위를 둘러보니 이상한 광경이 눈에 들어왔어요. 아버지는 당신 앞에 짜장면을 거의 드시지 않고 계셨습니다. 대신 단무지만 드시며 소주 한 잔을 기울이고 계셨죠. 아버지, 왜 안 드세요? 제가 물었어요. 그러자 아버지는 웃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아, 아빠는 오늘 아침에 속이 좀 안 좋아서 그래. 너희들이 맛있게 먹는 거 보니까 배가 부르네. 자, 이거 너희들 나눠 먹어. 그러시더니 당신 그릇에서 면을 건져 우리 그릇에 덜어주셨어요. 저와 동생은 좋아라 하며 그 면을 받아 먹었습니다. 어린 마음에는 아버지가 정말 배가 부르신가 보다 하고만 생각했죠. 그런데 말이에요, 여러분. 나이가 들고 제가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아 키우면서 깨달았습니다. 그날 아버지가 하셨던 그 말씀의 진짜 의미를요. 아버지는 배가 안 고프신 게 아니었어요. 속이 안 좋으신 것도 아니었고 면을 싫어하신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자식들 입에 하나라도 더 넣어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당신은 굶으시더라도 말이죠. 그때 짜장면 한 그릇이 얼마였는지 아세요? 50원이었습니다. 비싼 데는 100원까지 하는 곳도 있었죠. 지금 돈으로 환산하면 얼마 안 되는 금액이지만 그때는 달랐어요. 아버지의 하루 일당이 300원에서 500원 정도 하던 시절이었으니까요. 짜장면 4그릇이면 200원. 아버지 하루 일당의 절반 가까이 되는 돈이었던 겁니다. 그 돈이면 쌀 한 마를 살 수 있었어요. 그 쌀로 우리 가족은 일주일을 먹고 살 수 있었죠. 그런데 아버지는 그날 딸의 졸업을 축하한다며 그 귀한 돈으로 짜장면을 사주셨던 거예요. 그리고 당신 몫까지 우리에게 나눠주셨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가슴이 미어집니다. 아버지는 얼마나 배가 고프셨을까요? 우리가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시면서 얼마나 입에 침이 고이셨을까요? 하지만 한 번도 그런 내색을 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너희들 먹는 거 보니까 배가 부르다고 하시며 환하게 웃으셨죠. 그게 부모의 사랑이더군요. 자식이 행복하면 당신도 행복하고 자식이 배부르면 당신도 배부른 것. 그렇게 살아오신 분들이 우리 부모님 세대였습니다. 그 후로도 짜장면을 먹을 기회는 많았어요. 중학교 졸업식 때도 고등학교 졸업식 때도 먹었죠. 취직하고 나서는 제 돈으로 사 먹기도 했고요. 결혼하고 나서는 남편과 아이들과도 수없이 먹었습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짜장면 값도 올랐어요. 50원에서 100원이 되고 500원이 되고 1000원이 되고 지금은 한 그릇에 6,000원, 7,000원씩 하더군요. 옛날 같으면 상상도 못할 가격이에요. 배달도 되고 전화 한 통이면 집 앞까지 가져다 주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굳이 중국집에 가지 않아도 언제든지 먹고 싶을 때 먹을 수 있는 흔한 음식이 되어버렸죠. 하지만 아무리 맛있는 짜장면을 먹어도 그날 그 졸업식 날 먹었던 그 맛은 다시 느낄 수가 없어요. 고급 중식당에서 1만 원, 2만 원 하는 짜장면을 먹어봐도 마찬가지예요. 그때 그 낡은 식탁에서 나무젓가락으로 먹던 50원짜리 짜장면의 그 맛은 어디에서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마도 그건 단순히 짜장면의 맛만이 아니었기 때문일 거예요. 거기에는 추억이라는 조미료가 들어가 있었고 가난했지만 행복했던 시절이라는 양념이 섞여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부모님의 사랑과 희생이라는
그 어떤 조미료보다 진하고 깊은 맛이 배어 있었기 때문이겠죠. 아버지는 10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폐암이었어요. 평생 담배 한 번 안 피우시고 공장에서 성실하게 일하신 분이었는데 어쩌다 그런 병에 걸리셨는지 돌아가시기 전 병원에서 아버지께 여쭤본 적이 있어요. 아버지, 제 졸업식 날 짜장면 집에 갔던 거 기억하세요? 아버지는 희미하게 웃으시며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기억하지. 너희들이 얼마나 맛있게 먹던지. 아빠가 세상에서 제일 부자가 된 것 같았어. 그때 아버지는 왜 안 드셨어요? 속이 안 좋다고 하셨잖아요. 제 물음에 아버지는 잠시 말씀이 없으셨어요. 그러다가 천천히 입을 여셨죠. 미안하다, 딸아. 그때는 돈이 없어서 내 그릇을 시킬 수가 없었어. 셋만 시키자니 누가 못 먹게 되잖니. 그래서 넷을 시켰는데 아빠 몫은 처음부터 너희들 줄 생각이었어. 너희들이 눈치채면 안 될 것 같아서 거짓말을 한 거야. 그 순간 저는 참을 수 없이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50년이 지나서야 알게 된 진실이었어요. 아버지는 그날 처음부터 당신 몫의 짜장면을 먹을 생각이 없으셨던 거예요. 오로지 자식들이 배불리 먹는 것만을 바라셨던 거죠. 아버지, 괜찮아. 아빠는 너희들 먹는 거 보는 게 제일 맛있었으니까. 그게 아빠한테는 세상에서 제일 비싼 진수성찬이었어. 아버지는 그렇게 말씀하시고는 눈을 감으셨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조용히 숨을 거두셨죠. 요즘 손주들이 가끔 놀러 옵니다. 초등학생인 큰 손주와 유치원에 다니는 작은 손주. 애들이 오면 꼭 물어봐요. 할머니, 오늘 뭐 먹을까요? 그러면 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짜장면 먹을까? 아이들은 좋다고 소리를 지르죠. 하지만 요즘 애들은 짜장면이 특별한 음식이 아니에요. 아무 때나 먹을 수 있는 평범한 음식이죠. 그래도 좋아는 합니다. 배달 앱으로 주문하고 30분도 안 돼서 따끈따끈한 짜장면이 도착해요. 아이들은 스마트폰을 보면서 짜장면을 먹습니다. 옛날처럼 온 가족이 식탁에 둘러앉아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며 먹는 그런 풍경은 이제 보기 힘들어요. 하지만 저는 괜찮다고 생각해요. 시대가 바뀌었으니까요. 아이들은 아이들 나름대로 자기들만의 추억을 만들어 갈 테니까요. 다만 가끔 이런 이야기는 해줍니다. 너희 증조 할아버지는 말이야, 할머니가 어렸을 때 짜장면을 사주셨는데, 아이들이 과연 이 이야기를 들을까 싶지만, 그래도 계속 들려줍니다. 부모님의 사랑이 얼마나 깊고 컸는지, 그 시절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지금 이 풍요로운 세상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를요. 저도 이제 할머니가 되어 손주들에게 제 몫의 반찬을 덜어주곤 합니다. 할머니는 배불러. 너희가 먹어. 하면서요. 아이들은 영문도 모르고 받아먹죠. 마치 제가 그랬던 것처럼요.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사랑이란 건 이렇게 대물림되는 거라는 것을요. 부모님께 받은 사랑을 자식에게 주고 자식은 또 그 사랑을 손주에게 주는 것. 그렇게 이어지는 게 가족이고 그게 바로 인생이더군요. 이제 이야기를 마칠 시간이네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첫 짜장면은 얼마였나요? 그리고 누구와 함께 드셨나요? 50원이었던 분도 계실 테고 100원, 500원이었던 분도 계시겠죠. 어쩌면 더 싸게 드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또 어떤 분들은 짜장면이 아니라 다른 음식에 얽힌 추억을 갖고 계실 수도 있고요. 그때 그 음식은 누가 사주셨나요? 아버지였나요? 어머니였나요? 아니면 할아버지, 할머니였을까요? 그분은 함께 드셨나요? 아니면 저희 아버지처럼 배가 안 고프다고 하시며 자식들만 먹게 하셨나요? 그 음식을 먹을 때 어떤 기분이셨나요? 행복했나요? 설렜나요? 아니면 미안했나요?
그리고 지금은 그때 그 맛을 다시 느낄 수 있으신가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궁금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추억을 나눠주세요. 함께 짜장면 비벼 먹듯이 추억도 함께 비벼 먹으면 더 맛있을 것 같아요. 서로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아, 나만 그런 게 아니었구나 하고 위로받을 수도 있을 테고, 그랬지. 그땐 다들 그렇게 살았지 하며 공감할 수도 있을 거예요. 혼자만의 추억으로 간직하기에는 아까운 이야기들, 이제 함께 나눠보면 어떨까요? 오늘 저녁엔 가족들과 짜장면 한 그릇 어떠세요? 옛날처럼 중국집에 가서 나무젓가락으로 면을 비비며 도란도란 이야기꽃을 피워보시는 거예요. 너희 할아버지는 말이야. 하고 시작하는 이야기 한 토막과 함께요. 그리고 혹시 아직 부모님이 살아계신 분들이라면 오늘이라도 전화 한 통 드려보세요. 어머니, 아버지, 그때 제 졸업식 날 사주신 짜장면 기억나세요? 너무 맛있었어요. 고마웠어요. 하고 말이에요. 부모님도 시간도 그리고 그때 그 맛도 영원하지 않으니까요. 지금까지 여러분의 추억 친구였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그때는 또 어떤 이야기를 함께 나눌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댓글이 다음 이야기의 주제가 될 수도 있어요. 건강하시고 오늘 하루도 따뜻한 추억 하나 만드시길 바랍니다. 안녕히 계세요.